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렇지. 매우 안 좋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가 없으면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머리만 커지는 걸 제일 경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리랩스TV의 랩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낯설죠? 여기는 서울 방배동 이수역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 하면 제가 2020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부동산 중개 실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대표 교수님이신 조영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멘토이신 조영준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대표이자 공인중개사 조영준입니다.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지난 2020년 이제 9월 3일부터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마스터 네. 실무과정, 중개 실무과정, 네. 제가 이제 거기 수강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종강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사관학교 네오비즈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많죠. 네. 네. 네오비즈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는 아시는데 네네.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어떻게 중개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 거죠.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먹고 살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건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려면 어떻게 지켜드려야 되는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행정관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정이 바로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80기고요. 그죠? 네네. 86기가 제주도에서 1월 28일 날 맞아요. 개강을 하고, 네. 87기가 또 대구 경북에서 2월 7일 개강. 네. 또 지금 더 있죠. 네, 있죠. 네. 설명. 네, 서울 과정 개강이 지금 88기, 89기. 네네. 구기수. 네, 두 개 기수가 목전에 있고, 그 다음에 90기 전주도 지금. 네, 전주도 지금 준비 중이고. 네. 이게 제가 80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0기수 후배 분들이 정말 이게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만큼 바쁘신 거 아닙니까? 엄청 바쁘죠. 그러죠? 네, 엄청 바쁩니다.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하나 교수님한테 네. 매우 궁금한, 네. 도대체 이거 왜 하시는지. 네.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이 M1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돈 버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네오비가 수강생도 많고, 그렇죠. 지금 광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시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자, 많은 분들이 자격증 따시고 나서 그럼요. 실무 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현실은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리고 다양한 선입견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개사 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현장에 가면 매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까먹어요. 그렇죠. 시험장 나오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전을 참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었다. 나의 시행착오를 굳이 또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잖아. 혼자만 그렇죠. 알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렇지. 매우 안 좋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우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목적이 어디냐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전문 자격사로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수강료가 싸진 않아요. 네네. 보통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 제가 그렇죠. 내고 했는데 네. 사실 165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래 생각했어요. 아 이거 비싼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들어봐야 알겠다. 들어봤는데 지금 수강 기간만 원래는 4개월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뭐 부가세 빼면 150만 원, 30만 원에 네. 이런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게 되는.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렇게 느껴지시니까 진짜 그렇게 너무 느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른 이제 질문은 뭐냐면 사실 제가 몇 달 안 됐죠. 2020년 8월 달부터 제가 9월 달부터죠. 이제 네오비 신부 과정을 들었는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감동이라면 감동입니다. 울림이라면 울림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이거 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알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이 와서 그러지 마라. 다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다 공개해라. 심지어 내가 올린 블로그도 모두 공개를 허용을 해라. 그 울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까 뭐 똑같은 맥락이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가진 게 없는 분들은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지키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인즉슨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많이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도 못 가지니까 결국은 많이 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배양해라 이런 측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같이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나만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부가적인 수익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워졌고요. 이제는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 누가 먼저 알려주느냐, 누가 먼저 시장을 선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먼저 선점하고 먼저 실행하고 이 두 가지가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죠. 그렇죠.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느냐라고 볼 때 가지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다 공개해라. 그럼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시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받았던 건 사실은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카페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네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내 카페가 망해도 좋으니 네. 카페를 적극 활용해라.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카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최적화의 반대말이 이제 저품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네이버에 있고요. 그렇죠. 네,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중개업 그럼요. 또는 네오비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데 네. 카페는 실제 네이버에서 원하는 최적화에 대한 방향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식의 카페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운영하던 카페였기 때문에 최적화된 카페였고 검색으로 유입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카페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소통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안에서 소통만을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더 나가다 보니까 블로그도 운영해야지, 유튜브도 해야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채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블로그도 운영을 잘하고 유튜브도 운영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잘 되려면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방문 유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이참에 어차피 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카페는 뭐 하려고 아끼냐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자. 그래서 스크랩을 하게 하고 그럼요. 그 스크랩을 통해서 방문하게 하고 다시 얘기하면 브릿지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카페는 망했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원들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게 상당히 저는 진짜 이분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교수님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정이 없으면은 저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거를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의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심지어 일요일까지 전체의 어떤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강의 일단 스케줄.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언제 뭐 강의가 있고 뭐 네네. 항상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이거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나중에 저희가 하는 걸로 네.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평일은 다 혹시 강의가 있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몇 번 강의가 있으세요? 그렇죠. 일주일에 일단 지금은 5일 있죠. 에? 5일. 네. 5일이에요? 그럼 네. 부산 네. 뭐 서울. 네. 서울 2번. 부산. 일요일 날은 광주. 그게 다 마스터 과정. 네네. 그러면 그래서 평일 5일은 다 마스터 과정이 있는 거네? 그렇죠. 지금 이제 스케줄을 사실 잘못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월요일, 토요일 그때만. 월요일 토요일이 이제 쉬는 날. 네네. 근데 쉬는 날도 쉬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 날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독서 지향이나 뭐 네. 이런 또 개인적인 그런 활동도 하시잖아요. 독서지향은 과정이 끝나고 나서 사실 중개업도 자영업의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자영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에요. 뭐 강의를 들을 때는 일단 어떻게 보면 제 에너지에 취해서 일단 막 따라오셨다가 나중에 종강하고 나면 이제 또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운 에너지를 다져갈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속적으로 오랫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독서예요. 독서. 책을 봐야 돼요. 사실 내외 과정을 안 해도 제가 책을 보고 깨달은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장에 적용된 내용들 이게 적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느꼈던 그런 깨달음을 우리 회원분들도 계속 느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이 동기부여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지향 시간이 벌써 6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5일 동안 강의를 하시고 네. 또 독서지향도 간간히 뭐 그렇죠. 비추어줘야 네.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하루에 잠을 몇 시간 하루에 많이 자면 뭐 한 6시간 반? 네. 뭐 그러니까. 보통 뭐 한 5시간? 네. 그렇죠. 그 정도죠. 네. 참 그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열정이 없다면 네. 사실은 지칠 만도 하신데 그렇죠. 80기면 2012년도에 네오비가 처음 발족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8년 이제 작년 10월 달에 그렇죠. 8주년이 있는 네. 걸 알고 있는데 9년 차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8년 동안 하셨다는 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요새 몸이 안 좋은데 여기저기 지금 탈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실 중개 마스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동기님들이나 아니면 선배 기수님들이 제일 교육이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랄까, 좀 채찍질이랄까. 그렇게 해서 그걸 뭐 그때 이제 듣기로는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뭐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값진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블로그 유튜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교수님 덕분에 일단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2월 4일 날 블로그 첫 글을 올려서 계속 주 5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블로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뭐 이렇게 그래도 중요하다. 뭐 그다음에 왜냐면 또 팁이라든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시면 다 밝히시지 마시고 맛배기만. 아니 뭐 다 밝혀도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요. 블로그라는 매개체는 사실 SNS 초창기 SNS의 그렇죠. 하나의 영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온라인의 공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고민만 하다가 이제 사실 열차는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면, 즉 실행되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결과가 없으면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럼 머리만 커지는 걸 제일 경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를 블로그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 좀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발판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블로그에다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편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린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 그럼요. 네. 지금 막 난립니다, 지금. 매 12시 전에 네. 블로그 글 올린다고. 저도 어제 11시 59분에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저도 이게 리랩스 TV 유튜브를 할지 몰랐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하신다 그래서 네, 와우 대단하십니다. 덕분입니다. 와 이런 실행력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참 저도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분명히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보통 일반인들이 물론 뭐 이게 이거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근데 이 진입장벽 그 당연히 유튜브가 중요하니까 해야 되고 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또 네오비가 뭐 유튜브 초고수 과정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모두의 도대체 이거 왜 하시냐고 돈 벌려고 하시냐고 근데 초고수 과정이 열렸어요. 그 수강료도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싸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여기서 이걸로 하고 또 연관돼서 돈을 버시겠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튜브 초고수 과정을 배우면 네오비 동서남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렇죠. 자신이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여기서 무료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채널에 무료로 올려준다. 무료로. 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수강생도 많고 뭐 강의료도 비싸고 그럼요.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시죠. 하시는데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제가 네오비 BJ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안 돼요.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고요. 1년에 단편의 예를 하나 드리자면 유튜브로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무엇을 올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의 기획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촬영이니 편집이며 뭐 유튜브 업로드며 운영이며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유튜브는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 유튜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 업무가 굉장히 바빠요. 일이 많습니다. 뭐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주는 업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집이나 몇 번 보여주고 계약서나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초고수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강의를 했는데 역시나 잘 못하시는 거죠. 시간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정이 한 3주, 4주 가다가 쭉 꺼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에 방송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방송팀에 이제 남는 그런 뭐랄까요 인적 자원을 대표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자. 가장 어려워하시는 기획 단계부터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편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편집은 쉽게 하는데 이제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한 편집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대신해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그 채널 안에 많은 대표님들이 예전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채널, 내 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하다 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만 내려놓자. 어차피 당신의 목적이 유튜버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일단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시작이니 그러한 정보 제공을 굳이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 필요 없이 한 채널 안에 다 같이 그래. 공동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을 깔아드렸고 그래. 그 위에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초고수 과정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편집하고 기획 단계 손봐드리고 유튜브에 등록해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죠.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잘 됐다는 얘기들을 듣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자 만족입니다. 아 진짜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사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인 저도 여기 부동산 중개업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공부할 게 네. 너무 많아. 이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필요한 것만. 부동산 세법, 민법, 국토개혁법, 건축법,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까지 꿰뚫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도 지금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다 교수님한테 진짜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아까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물으세요. 묻고 난 뒤에 대답 못하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겁나 그 말이. 심지어 나는 감정평가사인데도 뜨끔하거든요. 네. 근데 시험장 가면 사실은 휘발성이거든요. 그렇죠.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분명히 필요한데 이거를 다 공부하기에는 어렵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로서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원칙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일단 국민들의 재산을 다뤄주는 부분이죠.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권리분석이라든지 그렇죠. 계약서 작성, 그렇죠.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이에요. 공인중개사 때 다 배웠는데 현장에서 또 써보라니까 또 그쵸?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매물도 없고 손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거제도하고 마산에 창원 창원도 네, 혹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릴랩스 TV에 네,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물건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로부터 이제 중개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내용에 맞춰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다시 얘기하면 주택이면 뭐 주임법, 상가면 상임법, 토지면 공법, 무슨 이런 다양한 이제 개별법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도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고 있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드려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공부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따라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있고요. 그 위에 자기한테 맞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지금 죽겠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1985년도가 1회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지금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 이제 30회. 31회. 31회.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2020년 자료는 못 구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가 한 42만 2천 명 정도. 네네. 그중에 개업이 한 10만 6천 명 정도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게 2018년에 중개업 소당 1년 거래수 그러니까 평균 거래수가 1년 동안 9.3건이랍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사무소가 많은 거죠. 중개사무소가. 그렇죠. 많은 거죠. 아파트 단지명 전부 다 뭐 중개 이렇게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이 중개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매년 2만 명이죠. 이렇게 배출되는 걸로 아는데 미래가 있을는지 한번 물론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어우 갑자기 또.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가봤어요. 네. 서점에 갔더니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책 파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불경기에 또 불경기? 때 많이 몰리는 게 부동산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일단은 노후에 가장 어르신들이니까 네. 뭐 쉽게 그렇죠. 접근하고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들 부동산 중개업 쪽 코너 해가지고 그냥 네 가득 가득 실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중개업 하시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가 봐요. 가장 많이 질문 오는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은 사실 사라지진 않는 직업이에요. 사라지진 않는 직업. 왜 그러냐면 모든 내용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프로그램화 시켜야 돼요. 안 됩니까 그거? 사람의 마음을 프로그램화 시켜야 돼요. 어떨 때 팔고 싶을지, 어떨 때 사고 싶을지, 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중개업이라는 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읽어내야 되는 거죠.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신뢰를 쌓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개업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책임의 소재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하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컴퓨터가 중개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에러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책임지나요? 회사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뭐 누가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공부가 잘못됐으면 사실은 또 책임의 주체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는 않을 직업이에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체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좀 집에서 쉬시는 네.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는 실력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시장이 양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개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잖아요. 살아남는 쪽에 내가 껴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스터 과정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래를 걱정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즉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걱정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2부에는 이제 조용준 교수님의 밟아왔던 궤적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찍을까요, 클로징? 네, 좋은데요.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p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to 95? Before we had this strong
orient.